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사 트레이너, 국사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우리 한국사 강의로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시험이 있으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그 성공적인 합격을 위해서 제가 든든한 파트너, 트레이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국사 트레이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 믿으시고 우리 함께 국사 공부 열심히 재미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요즘에는요, 우리의 뭐 역사가 참 길잖아요. 그 옛날 고대부터 지금의 현대까지 참 긴데요. 대부분의 시험들이 최근의 역사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긴 역사 중에서도 근현대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어떤 임금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조선의 거의 끝부분에 고종이에요. 고종. 근데 이제 고종이 아버지, 그 아버지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자, 그래서 우리 흥선대원 이하응부터 우리가 근현대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 흐름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이 근대사 부분을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왕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배워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고종이라고 하는 왕, 1863년부터 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왕들이 있었냐? 자, 물론 훌륭한 영조, 정조 임금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훌륭했지만, 정조 임금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에 걸쳐서 나라 꼬라지가 완전히 이제 개판이 됩니다. 자, 이름하여 세도 정치, 세도 가문에 의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은 거의 허수아비예요. 조선은요, 이씨의 나라입니다. 이씨의 나라고, 근데 우리 바로 이 순조, 헌종, 철종의 외척 세력이라고 하면 뭐 장인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외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거예요. 순조, 헌종, 철종 대신에. 자, 그러면 마침 또 이 철종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가 끊긴 거죠. 그럴 때 우리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요, 이제 왕족 출신이에요. 이거 왕족인데 자기의 친아들을 양자로 보내버리는 거죠. 철종의 양자로.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친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철종의 양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고종이 됐습니다. 고종. 자, 그래서 고종이 1863년부터 왕이 되는데, 고종이 이제 얼라예요. 애입니다. 애. 자, 그러면 애니까 이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 친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 고종 대신에 10년간 정치를 해요. 그래서 왕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10년간 쭉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1863년부터 정확히 73년, 10년이니까요. 자, 그럼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고 무엇을 했을지 진단을 해보셔야지. 진단해야지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가 되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국내와 국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동안에 나라 꼴이 엉망이라고 했죠. 세도 정치로 왕은 뭐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왕권이 완전 땅에 떨어졌죠. 그렇죠? 거기다가 백성들의 생활은 그럼 좋겠어요? 아주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세상에는 늘 그렇지만 백성들 얼마나 쥐어짜겠어요. 세금 엄청 뜯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세금 3가지 굉장히 문란해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재정도 왜냐면 세금이 나라에 거쳐서 나라가 든든해야 되는데 나라 돈이 그게 다 이제 탐관오리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으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농민 봉기도 일어나는 그런 약간 혼란한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나라 아니 엄청 엉망진창이구나. 그러면 나라 밖은요. 이때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외국의 배가 딱 들어와서 야, 조선 무역 좀 하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깜놀입니다. 깜짝 놀래요. 자,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뭐 외국 사람 보는 건 일도 아니죠. 너무 흔한 일이지만 그 시절은 외국 사람을 봤다. 귀신 보듯이 한 거죠. 왜냐면 우리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이상한 양놈들의 배다라고 해서 이양선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키도 크죠. 코는 뾰족하죠. 머리 색깔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막 이러니까, 귀신 같을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친근하지 않은 거는 원래 좀 낯설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양선이 출몰을 해서 약간 조선사회 두려움. 뭔가 두려운 것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대단히 중국을 형님 대접을 해줬죠. 자, 근데요, 중국도 마찬가지. 서양 애들이 막 몰려드는 시기예요. 서양 애들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중국의 베이징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형님도 당했다니. 그쵸? 자, 우리 형님도 당했대.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약간 두려움. 그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바로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원래 연해주는 중국 땅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경선에 중국밖에 없었는데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리의 국경선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맞닿게 돼 최초로 우리가 국경을 러시아하고 함께 맞닿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불안하죠. 이러다가 러시아 애들이 막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제 분위기 파악되셨죠? 흥선대원군이 딱 권력을 잡을 때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을 때 나라 꼴이 엉망이고 거기다 자꾸 서양 애들이 막 몰려들어오는 불안한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이 세워져. 떨어진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자기 아들을 강력한 왕으로 만들고 싶겠죠? 목표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좀 안정시키겠다. 민생 안정.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겠다. 거기다가 이 서양 애들은 어떡할까? 서양 애들이 자꾸 몰려드는데 흥선대원 한마디로 이런 정책 꺼져. 자, 너네들 꺼져 이겁니다. 싫어해요. 서양 애들 싫어합니다.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걸어 잠갔다. 일명 쇄국 정책이라고 하고요. 무역하자고 오는데 거부합니다. 흥선대원은 서양 애들 싫어했다 보시면 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흥선대원 핀다. 흥선대원군의 전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큰 틀을 흥선대원군이 왜 이러한 것을 개혁 목표로 삼았는지 이해를 하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흥선대원군은 나라 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왕권 강화,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의 세도 가문들 안동김치 확 쓸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자, 우리 조선은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 밑에 의정부가 최고의 기구예요. 의정부 밑으로 6개의 부가 있어요. 그것이 육조라고 합니다. 자, 왕과 의정부 육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의정부하고 육조가 굉장히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곳이 이제 최고의 권력 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변사를 폐지해버리고 자, 다시 의정부의 기능을 살려요. 그 말은 결국 왕권 강화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군사는 삼군부가 담당하게, 그래서 삼군부가 이제 군사를 담당하도록 삼군부를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시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법이 제대로 잘 있어야 나라가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전을 만들어요. 그 법전은 대전회통입니다. 대전회통 그리고 육전조례 이런 것들을 편찬했더라. 새로운 법전으로요. 그러니까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치를 잘해보고 싶었던 거죠. 흥선대원군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옛날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 하면요. 임진왜란이죠. 우리 영화 명량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임진왜란 때 우리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이 뭐예요? 경복궁. 그게 불탔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임금님이 집도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 집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이 불타고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이게 뭐냐?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아이, 쟤네 나라 왕은 집도 불타갖고 집이 없어. 딴 집 가서 살고 있대, 이사 가서. 자,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왕실의 권위를 높여야 되겠다.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 경복궁 중건에 들어갑니다. 다시 재건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복궁을 다시 짓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건축이잖아요. 그죠? 궁궐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건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 정도였다면 이미 그걸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양반들한테 가서 이제 삥 뜯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양반들한테 가서 기부금 좀 내라. 근데 거의 반강제. 그래서 이런 기부금도 받고, 심지어는 우리 도성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통행세 같은 것도 받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세도 받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만들어요. 돈을 찍어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돈을 만드는데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일반적인 돈 상평통보의 거의 뭐 100배에 해당하는 돈이다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돈이 요 돈이에요. 이름이 당백이죠. 당백전. 그래서 이 당백전이라는 돈을 만들고 기존 돈보다 100배 가치의 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자, 그리고요, 누가 가서 일하겠어요? 백성들, 농사 지어야 될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니까 이제 백성들의 불만도 막 높아지죠. 힘들잖아요. 막노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이제 부역에 동원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부족해. 옛날에 이제 건축이 다 나무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양반들 그 묘지. 우리 또 양반들이 그런 묘지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문의 이런 묘지들을. 근데 그 묘지에 있는 나무들 막 잘라다가 또 이 건축에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양반들도 불만, 농민들도 불만 있었죠. 자, 그러면 자, 돈을 막 찍어내면은 그러면 다 해결돼요? 돈 부족할 때마다 돈 막 찍으면 다 해결돼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돈이 많아지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어려우면 한국에서 돈 막 찍어내면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일단은 돈이 많아지면요. 자, 일단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누가 힘들어요? 결국 서민들이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빵이 2,000원이었거든요. 5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빵이 5,000원으로 물가가 올랐어요. 2개밖에 못 사 먹어요.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요. 나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그죠? 물가가 오를수록.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하므로 경복궁 중건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 물론 왕실의 권위는 올라가지만 이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자, 경복궁의 근정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당백전의 이제 사진도 같이 보여드립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은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특히 백성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3가지 이름하여 삼정. 자, 이 삼정이 대단히 문란했어요. 삼정의 문란을 이제 싹 다 시정합니다. 자, 특히 3가지가 전정, 군정, 황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해당하는 일부를 우리가 세금으로 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과하게 세금을 걷었던 거죠. 그동안의 그 세도 정치기에 상간오리들이.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실시해요. 양전이라는 게 토지를 측량한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 땅, 이 땅은 누구 땅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너가 땅이 이 정도가 있구나. 그럼 그거에 맞게 요만큼만 세금 내.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땅이 이만큼이어서 요만큼만 세금 내면 되는데 막 그 이상을 받아 챙겼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그동안 누락된 토지, 네, 그런 걸 은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누락된 토지 이런 거 다 찾아내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겸병 금지, 대토지. 우리 양반들이 막 대토지 소유하고 이런 걸 최대한 금지시키고요. 고리대업하고 막 이런 거. 자,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대. 자, 군대 가는, 옛날에는 군대를 이제 지금처럼 2년 가는 게 아니라요. 젊은 남자들이 매년 가요. 매년 가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직업이 농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창 바쁠 때 말고 좀 쉴 때, 한가할 때 가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이런 시스템인데, 자, 그런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이제 옷감을 매년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군포라고 하는데, 자, 군포는 우리가 이제 상민들만 냈어요. 평민들만 냈는데, 양반도 내라.
양반도 군포를 내라. 그것을 호포제라고 합니다. 자, 상민뿐만 아니라 양반도 군포. 그 양반은 기분 나쁘겠죠. 나한테 왜 군포를 내라고 해? 그동안 안 냈는데 흥선대원군이 내라고 해서 불만이 많겠죠. 당연히요. 세금 안 내던 걸 내는 거잖아요. 그죠? 기분이 나쁜 거죠, 양반들은. 그 다음에 가장 심각했던 게 이제 환곡입니다. 환곡은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래서 그 추수한 걸 가지고 또 1년을 버티고 내년 추수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가을에 추수한 걸 가을, 겨울 먹다 보니까 벌써 똑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직 추수할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추수할 때 갚아라. 조금의 약간 이자 붙여서 갚아라. 그래서 백성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실 착한 제도가 환곡인데, 자, 이게 웬걸? 이게 엄청 부패해가지고요. 자, 백성들한테 이제 곡식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거나,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어거지로 빌려주고 엄청나게 받아 챙기거나,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곡 제도도 사창제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창제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이 민간에서, 그 다음에 그 동네 좀 덕망 있는 사람한테 운영을 맡기는 거죠. 근데 괜찮은 좀 인품도 괜찮고 이런 사람, 그래서 나쁜 짓 안 할 것 같은 사람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하는 삼정의 문란도 싹 시정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거죠. 민생 안정에 이제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공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양반들의 옷도 뜯어 고쳐요, 옷. 자, 너무 불필요하게 이제 허례허식이 강하다. 그래서 양반들이 옛날에 갓을 쓰고 다니는데 너무 큰 갓 줄여라, 갓을 줄여라.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 우리 사극 보면 옷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요, 치렁치렁. 자, 그래서 폭넓은 도포도 줄이고, 그 다음에 담뱃대, 양반들 담배 이렇게 긴 거, 그것도 담뱃대를 짧게.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크기를 줄이고 하다 보면 물자가 좀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재화가. 그래서 재화 낭비를 방지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가죽신을 신고 다녀라. 이런 거를 장려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공업 통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래서 자, 흥선대원군의 그 개혁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싹.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공적인 개혁들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특히 우리 양반들의 근거지가 있어요. 양반들은 우리 조선시대는 유교,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 양반들의 근거지, 성리학을 공부하는 장소, 서원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서원이 너무나 많은 이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전국에 600개를 없애버립니다. 600개. 어마어마한 양반의 근거지인데 딸랑 47개만 남기고 600개를 없앨 정도로. 그래서 거의 다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온갖 특권을 누렸던, 국가 재정을 좀먹었던 이 서원을 대규모로 이제 과감하게 철폐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이제 만동묘, 이것들이 또 우리 옛날 양반들은 중국을 얼마나 떠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만동묘라는 거를 철폐를 하는데, 흥선대원군 만동묘는 뭐냐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중국의 명나라가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주죠. 지원군.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우리 양반 유생들이 명나라의 신종을 위해서 세운 사당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그 만동묘, 어떻게 보면 이 중국한테 이렇게 약간 그런 문화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조차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명대사를 남깁니다. 흥선대원군. 그렇다고 흥선대원군도 양반이야. 흥선대원군도 성리학 공부하고 흥선대원군도 유생입니다. 본인도 유생이지만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과감한 개혁을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자, 우리 성리학자, 우리 양반들의 공자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백성에게 해를 끼친다면 공자가 살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개혁을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 국가의 재정은 확대가 되고요.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걷게 되고 백성들 생활도 많이 좋아지고요. 왕권도 떨어진 왕권도 다시 살립니다. 자, 목표 달성했지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처럼 민주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개혁은 아니에요. 그냥 그 옛날의 전통 안에서 좀 부패한 정도를 개혁하는 체제 내 개혁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흥선대원군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불만, 양반들의 불만을 사게 되는
되는데 특히 두 가지요. 양반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 흥선대원군 몰아내는데 굉장히 나중에 앞장섭니다. 자, 바로 양반의 근거지 서원을 없앴다는 거, 양반한테도 몰래라 군포를 내게 한 호포제, 이것이 양반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만사. 우리 백성들한테 불만은 경복궁 때 너무 일을 시켜가지고 그게 좀 불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나라 안에 이제 세도 정치를 다 뿌리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라 밖으로 누가 와요? 막 서양 애들이 무역하자고 옵니다. 그때 흥선대원군 한마디 했다 그랬죠? 꺼져. 그죠? 네, 제가 일부러 조금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기억 잘나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다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른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무역을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1866년인데 우리 그 흥선대원군은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자, 우리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크리스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왔어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때 이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프랑스 선교사 9명. 자, 그것이 1866년을 병인년이라고요. 그래서 병인년에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다. 종교인들 괴롭히는 거 박해라고 하죠. 병인 박해라고요. 자, 근데 프랑스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국민이 선교사 9명 죽인 거예요. 그럼 선진국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자, 니네 가지고 우리 국민을 죽였어?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병인년에. 그래서 이것을 병인양요라고 해요. 근데 이름도 되게 유치해요. 병인년에 자, 서양 놈들이 요란한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양요. 그래서 양놈들이 요란한 사건을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병인 양요 1866년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는데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어디로? 우리 가장 그 나라에 중요한 데는 어디죠? 수도예요. 수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수도 한양인데. 자, 그러면 자, 한양을 공격하고 싶겠죠. 지금이야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러면 되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직접 쳐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양으로 오기에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되겠죠? 제일 가까이에 바로 강화도. 자,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강화도를 왜 자꾸 공격하냐면 강화도가 먹히면 여기 한강 타고 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길목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로 누가?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무슨 사건? 병인 양요. 몇 년? 1866년. 자, 그래서 강화산성을 점령하고 그때 이제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하죠. 그리고 한성군은 문수상성에서 프랑스를 이겨요.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왔지만 어디로? 강화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프랑스 군대는 철수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강화도에는요. 외교장각이라고 있었어요. 외교장각. 자, 그래서 이 외교장각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 서적 이런 걸 많이 보관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자, 근데 이제 프랑스 애들이 여기 쳐들어왔다가 우리의 여기 외교장각 안에 있는 문화재를 많이 들고 간 거예요. 책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 많이 들고 프랑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서적과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약탈당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안 돌려줘가지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교장각에 특히 조선왕조의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그래서 그림과 상세하게 그런 걸 기록한 우리가 이제 기록물인데요. 조선왕조의궤라고 하는 자, 이것을 2011년에 이제 돌려줍니다. 근데 자, 아예 가죠? 이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게 원래 우리 건데 영구 장기 대여로. 여러분 만화방 가서 책 빌려보셨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만화책 빌려봤는데 자, 그러면 빌리는 거는 언젠간 돌려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영구 대여로. 근데 이제 영원히 대여해준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웃겨. 말장난 같죠. 그죠? 그냥 주면 될 것을 영구 대여로 아주 오랫동안 대여해주는 형태로 어쨌건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 건데 좀 기분이 나쁘죠? 자, 병인 양요였습니다. 프랑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일애가 또 하나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독일 상인이 우리 흥선대원군의 친아버지 무덤, 남연군 무덤을 도구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그것도 흥선대원군의 친아버지, 그럼 고종의 친할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자, 그 할아버지 무덤을 충남 덕산에 있는 남영근 무덤을 그것도 백주 대낮에 도굴 하다가 주민들한테 걸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 막 무덤을 파헤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결국 걸려갖고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자,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아버지 무덤을 도굴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괘씸하죠. 그렇죠? 이런 서양 것들, 진짜 이런 욕이 나오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래서 서양인에 대한 배척 기운이 이 사건으로 더 고조가 됩니다. 이것이 오페르테 도굴 사건이에요. 서양 애들을 더 미워하게 되는, 가뜩이나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상황이 아닌데,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신미양요, 신미년의 양로, 똑같이 서양애가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71년입니다. 오타 났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1866년에, 자, 역시 아까 이거는 맞아요. 병인년에, 이거는 또 다른 장소에서, 평양이에요. 평양,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자, 미국의 배가 와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한 미국 상선이 옵니다. 무역하자라고 온 거예요, 평양에. 자, 그러면 무역해줄래? 하고 막 친절하게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와가지고 우리를 얕본 거죠. 막 행패를 부린 거야. 무역하자라고 하면서 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이제 주민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주민들이 배에다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것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양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소각을 해버린 거죠. 대동강을 타고 한양에 들어온.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이제 그걸 복수하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한참 뒤에 5년이나 흘렀는데 그제서야 쳐들어옵니다. 자, 신미양요. 자, 그래서 미국 함대가 어디로요? 또 강화도. 강화도가 왜 좋은 장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화도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우리 어제연 장군이 활약을 해서 광성보 전투, 각고 전투에서 역시 우리가 격퇴합니다. 이겼어요. 역시 미국 애들도 물러가요. 그때 우리가 또 이제 그 미국 애들이 뭘 가져가냐? 우리 어제연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대마다 어떤 깃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상징.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제연 장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장 깃발인데 그 수자기. 그 수자기를 또 역시 우리가 2007년에 10년간 대여 조건으로 이제 반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할 때 참 많은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또 전쟁이 2번이나 있었네요. 프랑스하고 병인 양요, 미국하고 신미 양요 2번이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함대는 철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자, 감히 이것들이 2번이나 우리를 공격해? 거기다 우리 아빠 무덤까지 파헤쳐? 이것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그 비석의 이름은 3글자 척화비입니다. 자, 오랑캐를 배척하는 비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석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렇게 한자로 써 있습니다. 한자. 네,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한자, 이게 한자가 슬쩍 보이시죠? 자, 양이침범. 제가 친절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이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구. 자, 무슨 뜻이냐? 자, 서양 오랑캐 놈들이 침범을 했는데, 쳐들어왔는데, 비전, 싸우질 않으면, 즉 화의하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주화, 친하게 지내는 것은 주화,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파는 거다. 자, 야, 서양애가 왔어. 근데 네가 만약에 서양애랑 친하게 지내면 너는 나라를 파는 거야. 너 나라 파는 매국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국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자, 그러면 이 비석을 볼 때마다 국민들한테 서양애들과 친하게 지내면 너는 나라를 파는 매국노가 된다. 그러니까 싸워라 이거죠, 한마디로. 서양애들 보면 싸워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그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것이 척화비입니다. 전국에다가 이런 척화비를 쫙 세우고요. 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는데요. 자, 이 정책의 결과, 자, 우리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쇄국 정책, 나라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 자, 그래 좋게 평가해 볼게요. 좋게. 자, 좋게 평가하면 어쨌거나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무찔렀잖아요. 잘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주적으로 나라를 참 잘 지켰다. 근데 아쉬운 점. 너무
너무 폐쇄적이었다 이거죠. 너무 폐쇄적이었다. 그걸 또 비유를 해보면, 자, 그 당시에 우리보다 늘 수준이 낮았던 거, 우리 역사상 항상 우리보다 수준이 낮았던 게 일본이에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역사상. 자, 근데 일본이요, 우리보다 더 수준이 낮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는 미국이 들어왔어요. 미국이 들어와서 문 열어라 할 때 열었어요. 우리는 닫았는데 열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일본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 이렇게 문을 빨리 열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발전한 일본이 우리한테 역으로 문 열어라 하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배울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식민지의 경험인데 그게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흥선대군 지금도 두고두고 욕하는 거야. 아, 그때 문을 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자, 근대화가 너무 지연된 거 아니냐, 흥선대군 때문에라는 뭐 역사라는 건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막상 문을 열었을 때 과연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두고두고 욕먹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배우셨는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자, 우리 병인 박해부터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서 우리가 이제 병인 양요가 일어나서 그 사이에 자, 우리가 따로 제너럴 셔모노는 지금 평양에 온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신미 양요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오페르트가 도굴 사건을 일으킨 거. 순서는 막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게 다 끝나고 척화비를 전국에 쫙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면서 민생도 안정시켰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핀 그렇게 10년간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게 잘했죠. 자, 근데 결국엔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납니다. 자, 왜냐면 고종이 왕이잖아요. 왕은 고종이에요, 사실. 근데 왕 뭐예요? 왕이 너무 어린이니까 이제 일단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있다가 왕이 컸어요. 10년 지나면 왕도 이제 고종도 장성했죠. 자, 그러면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아빠가 다 하는 거 싫을 거 아니야. 이제는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뒤로 물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흥선대원군이 내려간다, 그걸 하야한다. 1873년에 그 말은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한다, 그걸 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히 정치한다. 자, 그런데요, 이 고종은요, 사실 조금 약한 캐릭터인데. 고종에겐 평생 동안 오른팔과 왼팔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고종의 오른팔이 아빠 흥선대원군이었고, 그럼 왼팔에는 누가 있느냐? 부인이 있어요. 자, 부인이 그 유명한 명성황후. 네, 중전 민씨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렸을 때는 10년간 아빠가 봐줬다면, 자, 이제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왼팔이 있잖아요. 왼팔이 등장해서 부인이 많은 것을 봐주는 그래서 부인 말을 좀 잘 들어요. 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그래서 어렸을 땐 아빠 말을 잘 듣고 이제 부인 말을 잘 듣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니까 정치에 누가 등장을 해요? 중전 민씨가 등장을 합니다. 고종과 함께 중전 민씨가 정권을 주도하게 된다. 아셨죠? 근데요, 이 두 캐릭터는 완전히 충돌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절대로 서양 애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중전은요, 자, 문 열자.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고 중전의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동안 그렇게 문을 걸어 잠궜는데 문을 열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1860년대 무슨 일이 있냐? 1860년대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흥선대원군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1860년대는 그때 일부의 또 사람들 중에서는 야, 문을 열자. 서양 애들한테 문을 열어야 우리가 발전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상개화론자다. 통상하자라고 약간 이제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통상개화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약간. 근데 이런 사람들도 특히 오경석 같은 경우에 통역관 출신이에요. 아무래도 외국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홍기도 친해요. 오경석이랑. 그러면서 이제 의사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박규수 같은 경우는 누가 할아버지냐면, 그러니까 누구 손자냐면 우리 연암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쥐였던 연암 박지원 손자예요.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실학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그 가문의 할아버지의 그 피를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게임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자, 그치만 이들이 1860년대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주장을 할 때는 누가 권력자예요? 흥선대원군.
CR도 안 맥히죠. 그쵸?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진 않아. 있는데, 자, 그때는 이제 별로 힘이 없다가, 중전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쵸? 중전하고 마인드가 같으니까. 그래서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근대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문을 엽니다. 그 사건 너무 중요하죠. 1876년에 강화도에서, 또 강화도예요. 아무튼 강화도가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 연도 한번 보세요. 자, 왜 73년부터 우리가 고종이 흥선대가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동안은 못 열다가. 자, 그러면 누구랑? 일본한테 문을 연다고 해서 우리 강화도 조약을 또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 이렇게도 얘기해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손을 잡는 수호 조규를 맺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제 일본이 작업을 해요. 우리를 문 열게 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얘네들이 작전을 핍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문을 열었냐면 미국의 함대가 들어와. 미국 군대 바로 함대가 들어와서 문 열어. 그래갖고 약간 이제 강요에 의해서 문을 열었어요. 일본도 문을 연 계기는 미국 때문이었어요. 근데 자, 역시 그대로 우리한테 그대로 하는 거죠. 자기네가 당한 방식대로 역시 군함을 끌고 와. 일본 군함을 강화도에 그게 은요 사건입니다. 일본 군함을 끌고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도 약간 유행한 게 뭐냐면 우리 바로 조선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마인드, 그것이 정한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마인드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고 싶었던 그런 야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그래서 이제 운요 사건을 이렇게 해서 문 열어라 할 때 우리 가뜩이나 이제 마인드가 약간 열을까 하는 마인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컹 열어버린 거죠. 문 열어. 그러니까 덜컹 열었습니다. 그래서 왜 문 열었을까? 그 배경이 만약 흥선대원군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였다면 안 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권력 세력이 바뀐 거죠. 집권 세력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가 아니라 중전 민심은 통상 개화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문 열어 하니까 덜컥 열었다. 최초로 어디서? 강화도에서. 누구랑? 일본이랑.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좀 열받게 우리에게 너무나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일본한테만 유리해요. 그런 불리한 내용에도 오케이 사인을 했다는 거죠. 멍청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좋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거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1876년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좀 살펴보실게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자, 일단 1조부터 우리가 11조까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제1조. 첫 번째. 자, 조선은 자주국가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좋은 내용이네요. 자, 조선은 자주국가고 일본이랑 평등하지. 이제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요, 항상 되게 야같잖아요. 그렇죠?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을 왜 넣었을까? 꿍꿍이는 뭐냐면, 자, 그 당시 조선은 누구랑 친해요? 중국이랑 친합니다. 근데 중국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중국도 늘 조선이 조선을 우리는 늘 중국을 약간 형님 요런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말은 왜 했냐면 우리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자, 청 들어라, 중국 들어라 이거야. 중국이 그 당시 청나라인데, 자, 야, 청, 조선은 자주국가야. 일본과 평등하고. 그러니까 자, 조선은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청 들으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자, 니네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일본이 조선 먹을 거거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했을 텐데, 이거는 청 간섭하지 마. 조선은 자주국가야. 앞으로 우리가 먹을 국가야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의 종주권을 배제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내용을 들이민 거죠. 그 다음에 제2조. 일본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신을 보내기로.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다가요,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1차, 2차, 3차 보내. 1차 수신사에는 김기수가 가고요. 2차 수신사에는 김홍집이 가고요. 대표로. 3차 수신사는 박영효가 가요. 이때 이제 3차 수신사 박영효가 우리의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는 일이 3차 수신사 대표로 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신사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한테 세계 항구를 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일본한테 문을 열기로 하는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항구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5조에 보면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더 개항해서,
그럼 전부 토탈 3개죠. 부산 말고도 2개 더. 자, 그래서 특히 그 3개가 어디였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 좋으려면 역시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긴 경제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역시 서울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한양. 자, 그러니까 그 옆에 인천을 열라고 하는 거죠. 인천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산을 하나 더 열어서 이건 군사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목적 하에 3개의 항구를 열게 합니다. 3개 항구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항구 주변에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거주지, 그걸 조차지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우리가 이제 개항장 주변에 좀 약간 자기네들이 땅도 조금 관리하는 땅도 좀 얻어가고요, 일본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바닷가를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이거 어이없는 거죠. 아니, 우리 바다를 왜 일본 애들이 마음대로 이거 측량을 하냐고요. 핑계는 있어요. 일본 핑계는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무역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뭐 암초라도 있고 그럼 위험하지 않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쵸? 자, 그래서 일본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기로 멍청하게 허락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야. 해안 측량권. 일본 애들은 우리 상황 파악하는 거죠. 우리 해안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더 열받는 거. 제가 자꾸 막 욕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흥분하다가. 네,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일본이 더 화가 나는 건, 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했어요. 만약에 일본 애가 우리나라 사람을 때렸어요. 아니면 죽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범죄자니까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해서 벌을 줘야죠. 근데 일본 애가 우리나라에서 잘못해도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치외 법권입니다. 그래서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일본 재판에 가가지고 거기서 심판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막 죽이고 일본 재판정에서 무죄, 그래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 강원도 조약이 최초의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근대적 조약이 불평등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 2개, 불평등한 거 2개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랑 이겁니다. 이 해안 측량권과 치해벽권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최초로.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처음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이 부족한 내용, 이 우리가 서로 약속 못한 내용들을 앞으로 추가로 조약을 더 맺자 이거예요. 양국은 이미 조약을 맺었으므로 따로 통상장을 설정해서 양국 상민에게 어떤 편리를 준다. 그래서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추가 조약을 더 맺자. 그래서 이제 줄줄이 조일, 수호, 조규. 아까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록을 조금 더 부록이라고 이름 붙여서 조금 더 내용을 싣고 조일 통상 장서. 이건 보통 이제 무역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통상에 또 필요한 조약을 넣고 그래서 추가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그래서 일단 강화도 조약이 이렇게 체결됩니다. 그러면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했고요. 이후에 이제 조금 부족한 내용은 이제 부속 조약으로 추가 조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런 내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침투하기 좋게 만듭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아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계속 바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1876년 조일 통상장정이야. 무역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 일본 돈을 써도 된다. 자, 여러분은 일본에 가서 한국 돈 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전해서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일본 돈 와서 막 써도 된대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일본 화폐 사용을 허락했고요. 개항장에서.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 그 세계 항구 열었잖아요. 거기에 일정한 지역에서 살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거주 지역을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일본 외교관의 경우에는 여행 자유 이런 거 허용해 주고. 그러니까 일본 화폐를 썼다는 거 특히. 그다음에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물건을 수출할 때, 자, 원래 우리도 외국한테 물건 수출하고 지금 뭐 수출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때 외국 물건에는 뭐를 붙이죠? 세금. 그것이 뭐예요? 관세를 붙여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출 수입 상품이 붙이는 건데, 자, 얘네 관세 안 붙입니다. 무관세, 세금도 안 붙여요. 이게 당연히 일본이 우리한테 물건 팔 때 너무 유리하죠. 세금이 없으니까 관세가. 그 관세의 자주권도 상실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곡식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대요.
양곡을 무제한 유출, 물론 공짜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돈을 뭐 내고 가져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한을 둬야죠. 왜냐면 우리나라 식량을 막 가져오면 우리는 식량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무제한 가져가도 좋다 이런 내용. 가만 보면은 진짜 막 짜증나죠. 뭐 이딴 거에 그냥 오케이를 했는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추가 조약들이 상당히 불평등한 게 많다. 조일, 수호, 조규, 불옥과 조일, 통상, 장정까지요. 되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문을 연 나라는 일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두 번째 나라, 이제 두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미국인데, 자, 1882년에 미국. 자, 우리 아까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죠. 그리고 우리 1882년에 미국이랑 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과 미국 사이에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이제 미국이랑 맺었을까?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다가 수신사를 보낸다고 했죠.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이 가는데, 자, 이 2차 때가 문제예요. 자, 2차 수신자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책 한 권을 들고 와요. 책 한 권. 그 책의 이름이 이제 청나라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이 책을 들고 이 책 때문에 조선이 난리가 나요. 도대체 뭔 책이길래 난리가 나냐면, 자, 조선아, 야, 조선, 내가 너네 외교 방법 하나 알려줄게. 이거예요. 책략. 그쵸? 조선 책략. 이제 황준센이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야, 니네 러시아 좀 불안하지 않아? 러시아가 막, 조선 쳐들어오면 어떡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책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면 된대요. 그러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자, 일본과 결연을 맺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빨리 연결을 맺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일본,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원래 우리는 중국이랑 친해요.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했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아, 미국이랑 빨리 손잡아라 이거죠. 미국이랑 빨리 손잡으면 내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자,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책이다 라는 사람과, 그래 이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사람과 이렇게 이제 의견이 팽배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영향을 준 거죠. 이 책의 영향으로 우리는 미국이랑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책이 한몫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청나라 황준세는 이런 주장을 했냐면, 사실 그것도 다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가. 지금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약간 이제 일본 견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견제하고 싶어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랑 우리 조선이랑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 조약할 때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청나라가 알선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청나라가 무슨 일이 생길 때 미국이 청나라 편 들어줄 거 아니야. 그거를 목적 삼아 우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이랑 두 번째로 문을 열긴 했습니다. 근데 또 내용이 또 화딱지가 납니다. 또 불평등이에요. 우리가 바보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아까 치해법권, 우리나라에서 잘못해도 우리나라 재판 못하는 치해법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미국이 나서서 도와주겠다, 중간에서. 그런 게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이야. 미국이 도와줄게. 근데 나중에 진짜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할 때 미국은 외면해요. 이거 안 지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미국은 조금 세금은 낸대요. 관세 조금, 그것도 뭐 많진 않은 조금. 그래서 자, 관세 부과 조항이 있긴 합니다. 일본은 그나마 관세도 없었죠. 근데 이제 제일 열받는 건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혜택을 주겠다. 자, 예를 들면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보다 무조건 미국인데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이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최초로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자, 우리 두 번째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내용에는 치해법권도 있고 최혜국 대우라는 엄청난 혜택을 줬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리고 거중조정, 그 다음에 세금 좀 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또 여러분,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죠. 최애국대. 자기네들은 지금 우리 조선이랑 최애국대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미국은 이런 내용이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야,
야, 조선 바꾸자. 우리도 조금 바꾸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꿍꿍이는 뭐예요? 이거 넣고 싶어서. 최국대우 자기네들도 이거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너무 속보이니까 야, 우리 조일통상장정 아까 조일통상장 그거 조금 수정하자. 조일통상장정 개정하자. 보세요. 82년 바로 그냥 이거 미국이랑 한 다음에 개정하자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너무 속보이면 안 되니까 야, 우리 세금 안 냈던 거 낼게. 관세 좀 낼게. 그래서 그거 좀 바꾸고 대신 요거 넣어줘. 이거예요. 그래서 최국대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국 대우를 넣어주고 이게 협정 관세는 우리 협상에서 관세 조금 붙이는 거. 거기다가 아까 곡식을 무제한 가져간다고 했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도 조일통상장정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단서를 하나 붙여요. 자, 근데 단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곡식을 무제한 유출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곡식 유출하기 싫어. 우리는 유출하기 싫다. 이런 걸 방공령,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유출하지 않겠어. 방공령을 선포해도 좋은데 대신 일본에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방공령 선포하기 전에. 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마치 이제 방공령과 협정 관세 좋은 거 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이거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협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흥선대원군이 절대 싫어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변명이 없는 거죠. 딴 나라들이 막 와서 야, 너 미국이랑 손잡았는데 왜 우리하고는 안 해? 막 이러고 오고. 독일도 오고 막 이럴 때 이제 다 줄줄줄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영국하고도 열고 독일하고도 열고 이탈리아하고도 열고 줄줄줄 이렇게 열게 되고요. 자, 러시아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우리 청나라가 소개가 있었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이게 문을 열게 됐고 그나마 서양 나라 중에 조금 늦었던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조금 이제 뒤처졌는데 왜 프랑스하고 늦게 문을 열었냐면 프랑스는 조건이 있었어요. 문을 열면서 바로 우리 크리스트교를 인정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잡았다는 건 천주교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보면은 다 우리에게 불평등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문을 열고 우리는 서양하고 교류하는 좋게 평가하면 드디어 우리도 세계사의 한 일부분이 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첫 단추가 좀 잘못됐죠.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으로 시작을 하니까 줄줄줄줄 우리가 굉장히 부당한 내용으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 어떠한 전략으로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들 고종으로 바뀌었을 때 드디어 문을 열긴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지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볍게, 요게 좀 가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습을 밀리시면요 나중에 공부하기 부담되실 거야.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시간마다 복습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맨날 뵐게요. 여러분들 화이팅!